저희 교육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 화면 띄우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얼굴 나오도록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선생님들 표정 보면서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한다 하면 조금 천천히 속도를 낮출 거고요. 제가 속도가 좀 괜찮다 싶으면 그 속도 맞춰서 계속 진행할 테니까 혹시나 가능하신 선생님들 계시면 선생님들 얼굴 나오도록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혹시나 가능하신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조금만 있다가 3시 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30분이 넘게 교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선생님들께서 다들 수업 시간이셔가지고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3시에 맞춰서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혹시 지금 로그인은 다 하셨을까요? 유레카의 로그인은 다들 진행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로그인을 하셔야지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선생님들께서도 다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저랑 똑같이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반드시 유레카에 로그인 하신 상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제 채팅창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그럼 교육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사항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시교육 일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상시교육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내용이,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통계 분석, 여기 잘못 나왔네요. 혹시나 통계 분석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4월 넷째 주에 있는 상시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는 1시간 동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따라오시다가 종종 놓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놓치셨다고 거기서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셨던 메일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메일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하는 링크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강의 종료 후나 혹은 강의 중간중간에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면서 같이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도 드릴 테니까 질문사항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강의 끝났다 이렇다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이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도 지금 저처럼 유레카 그리고 유레카님 접속을 환영합니다 라고 유레카에 로그인 된 상태로 화면이 나타나 계실까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나오셨으면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신 거예요. 먼저 오늘 같이 선생님들과 진행을 해볼 거는 선생님들께서 정상적으로 유레카에 로그인하신 방법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앞서서 알려드렸던 아이디랑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이 마친 다음에는 제가 다시 닫아두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원래 정상적인 루트대로 로그인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들과 같이 설문조사를 만들어 볼 거고요.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설문조사의 응답까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응답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응답 결과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유레카에 바로 로그인은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로그인 하시는 방법은 유레카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유레카 활용 팁이라고 게시글이 있을 거예요. 유레카 활용 팁에 지역별 로그인 방법을 클릭해 주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게시글에 들어오시게 되면 각각 지역에 맞는 로그인 방법이 나타나 있고요. 저희가 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다 링크를 연결을 해줬어요. 오늘은 부산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처럼 부산 선생님들께서는 부산을 클릭하시게 되면 로그인 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연동이 되도록 저희가 맞춰놨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해당하는 방법 참고하셔서 유레카에 로그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도 유레카 설문조사의 마우스를 지금처럼 올려두시면 총 4개의 하위 메뉴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때 교육과정 평가형부터 교직원 인증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교직원 인증 있죠. 이 교직원 인증에서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시게 될 경우에는 응답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인증서인 EPKI나 혹은 GPKI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하셔야지만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학생이나 학부모분들께 응답을 받으셔야 할 경우에는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에서 만들어 주시면 안 되고요. 나머지 3개의 게시판에서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내가 반드시 교직원 분들에게만 응답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오늘 3번째 있는 수업 실습용 메뉴로 같이 한번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 3번째 있는 수업 실습용 메뉴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곳에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가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곳에서 혹시나 설문지가 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설문지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설문 문항을 그대로 카피해 가거나 혹은 설문에 응답을 해보거나 응답 결과를 확인하거나 해당하는 내용들은 지정을 할 수가 없고 단순하게 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설문조사를 만드셨는지 참고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유레카에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걱정을 하세요. 내가 만든 설문조사를 다른 선생님들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각각의 설문조사는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 작성자분께서 지정해 주신 비밀번호가 있어야지만 설문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화면 하단으로 내려서 빨간 색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칠판 모양으로 나와 있는 개요 입력 화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여기까지는 다들 나오셨을까요? 네. 혹시나 제가 지금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세요? 조금 혹시 빠르실까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계속 이 속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조사자부터 하나씩 다 입력을 해볼 거예요. 먼저 조사자에는 선생님들 성함을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 조사자 부분에 선생님들 성함 대신에 선생님들 소속을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지금처럼 선생님들 소속을 작성해 주실 경우에는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다시 유레카에 들어오셔서 해당하는 설문조사를 찾으실 때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선생님들 소속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만드신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혹은 해당 소속 기관에 속해 계신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들까지도 같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조사자에는 선생님들 성함 입력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때 사용되는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관리자 비밀번호는 선생님들께서 개요를 수정하시거나 설문 문항을 수정하시거나 혹은 응답 결과를 확인하실 때 사용하는 설문조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실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이 관리자 비밀번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이 관리자 비밀번호는 관리하시는 선생님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실제로 저희한테 종종 문의 들어오는 게 선생님들께서 이 관리자 비밀번호를 가끔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공유를 하시다가 어떤 한 선생님께서 실수로 응답을 다 지워버리시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서버 자체에서도 같이 날아가다 보니까 복구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시면 이 관리자 비밀번호는 관리하시는 선생님만 알고 계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연락처를 작성을 했습니다. 응답자분들께서 응답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은 설문조사에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자분께 연락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조사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사 기간까지 설정을 해주셨다면 다음으로는 조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상시교육용 설문조사입니다. 교육 설문조사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시교육 설문조사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조사명을 입력을 하시고 나면 조사명 오른쪽으로 조사명 비공개라는 체크박스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 조사명 비공개에 체크를 해두시게 되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게시판 있죠. 우리가 앞서 봤던 게시판에 상시교육 설문조사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내가 만든 설문조사에 조사명이, 조사 이름이 보여지는 것도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이 조사명 비공개를 체크해 두시고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체크하지 않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기관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유레카 통계와 분석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도 기관명까지 다 작성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조사 소개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 소개에는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조사 기간인지,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이메일이나 혹은 휴대폰 번호처럼 개인정보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폐기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조사 소개 부분에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유레카 상시교육용 설문조사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간단하게만 조사 소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유레카에 로그인 안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채팅창에 다시 한번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 남겨둘게요. 지금처럼 조사 소개까지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설문지의 외형을 꾸며주고 설문지의 옵션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설문지의 외형을 꾸며주는 테마 선택입니다. 테마 선택에 빨간 색깔 테마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유레카에서 제공하는 10가지의 이미지 형태로 설문조사를 꾸며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쭉 다 보시다가 나는 이미지는 좀 별로인 것 같다. 난 단순하게 색상으로 하고 싶다. 간단하게 색상으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테마 선택 아래에 있는 테마 색상 선택에 빈 네모 박스를 클릭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은 한번 보라 색깔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으로는 조사 대상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조사 대상은 선생님들께서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여러 집단에게 각각 배포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때 어느 집단에게 배포를 했는지 확인하시라는 용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조사 대상을 교직원으로 해두었다고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해당하는 주소를 알았을 때 응답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단에게 배포했는지 확인하시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옵션이 이제 사실 설문조사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옵션이에요. 바로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할 수 있게 하는 응답 및 중복 검증입니다. 설문조사에서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 이제 대형 마트나 혹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한 번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설문조사는 더 이상 신뢰도가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할 수 있다면 여러 번 응답한 사람 쪽으로 응답이 기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만큼 설문조사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할 수 있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레카에서는 현재 이메일 주소나 학번 4번, IP, 그리고 기타의 내용으로 중복 검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IP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IP가 공용 IP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한 분의 응답자분, 한 분의 학생이 먼저 빠르게 응답을 하고 나면 다른 학생들은 또는 다른 응답자분들은 더 이상 응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IP는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기타로 두신 다음 휴대폰 번호를 많이 여쭤보세요. 저도 선생님들 휴대폰 번호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기타에 대한 내용으로 응답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예시를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구분자를 바로 썼어요. 0108, 0008, 0000 이렇게 구분자를 바로 썼지만 이제 응답자분들께서는 예시가 없다면 바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점으로 쓰거나 혹은 아예 구분자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컴퓨터는 이 모든 걸 다 다른 번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기타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예시를 작성해 주셔서 같은 형태로 응답을 받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접근 제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접근 제한을 있음으로 하셨을 경우 비밀번호를 한 가지 더 입력하게 되고요. 이때 이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아는 응답자에 한해서만 응답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설문조사 앞에 자물쇠를 하나 걸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물쇠를 열고 들어온 응답자에 한해서만 설문의 응답이 가능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가끔 이 접근 제한 비밀번호와 우리가 이 앞서 확인했던 관리자 비밀번호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관리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수정하거나 개요를 수정하거나 응답의 결과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이제 관리하시는 분만 알고 계셔야 하는 비밀번호예요. 반대로 우리 접근 제한 비밀번호는 응답자분들께 함께 배포를 해주셔야 되는 비밀번호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없음으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은 설문항 번호 표시입니다. 설문항 번호 표시에 표시로 두고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들 문항 앞에 자동적으로 문 1, 문 2, 문 3 이렇게 문항의 번호가 붙게 돼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종종 하위 문항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문 1-1, 문 1-2 지금처럼 하위 문항 형태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설문항 번호 표시에 표시 안함을 체크하신 다음에 설문명을 입력하실 때, 질문명을 입력하실 때 문 1-1, 문 1-2처럼 문항 번호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표시로다가 체크해 두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은 설문지 공개 여부를 한번 알아볼게요. 설문지 공개 여부에 공개로 두고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게시판에서 우리도 한번 확인을 해봤었죠. 다른 선생님들께서 내가 만든 설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항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거나 혹은 응답을 해보거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저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참고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설문조사가 다른 선생님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공개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든 설문조사가 보여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공개로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공개로 두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설문지 응답수 제한을 한번 알아볼게요. 설문지 응답수 제한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선착순 설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응답수 제한에 제한 있음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숫자 100을 입력을 해주시게 된다면 100번째 응답자까지는 정상적으로 응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1번째 응답자부터는 설문이 가능한 인원이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응답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면서 설문조사가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이제 선착순 설문을 사용하신다면 이 응답수 제한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한은 없음으로 두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개요를 다 작성을 해주셨고 설문지 옵션까지 지정을 해주셨다면 화면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완성된 모양의 개요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선생님들께 아까 개요 수정, 개요 작성하는 화면 들어가서 칠판 모양이다 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완성된 모양을 보시면 이래서 칠판 모양이라고 했구나 라고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설문지 옵션을 지정을 하고 설문지의 개요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떤 걸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설문지 옵션도 설정을 해줬고요. 설문지 개요도 다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맞습니다. 네, 설문지 문항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럼 같이 문항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설문 문항을 만들 때는 완성된 개요 화면 아래로 내리셨을 때 설문조사 관리에 만들기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만들기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유레카에서 제공하는 7가지의 문항 유형으로 설문 문항들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여기까지는 혹시 다 나오셨을까요? 네. 그러면 단위 선택형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각각의 문항 유형에 마우스로 올려두시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문항이 어떤 문항 유형인지 문항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문항 유형을 클릭하게 되면 그 해당 문항 유형을 만들 수가 있는 형태예요. 먼저 단일 선택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단일 선택형은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셨을 문항 유형입니다. 하나의 문항에 대해 한 가지 응답만 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에요. 그럼 단위 선택형을 클릭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각각의 문항 유형을 클릭하셨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질문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필수 여부와 보기 내용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위 선택형 문항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항이죠. 다음 중 선생님의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질문명을 입력을 해주셨으면 이제는 필수 여부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필수 여부는 모든 응답자가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하는 필수, 모든 응답자가 응답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과 조건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는 조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조건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모든 문항을 선택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이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문항을 선택으로 만들어 두시게 된다면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추후에 통계 분석을 할 때 해당하는 응답을 다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응답자가 한 500분, 400분, 500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통계 분석이 가능한 게 80건, 9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시면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만드실 때는 문항들을 필수형으로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필수형으로 두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수를 두 가지로 입력하고 보기 입력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가끔 여기에 숫자만 입력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숫자 입력하셨으면 옆에 있는 보기 입력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저는 보기 1번에는 남자, 보기 2번에는 여자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때 보기를 한 가지 더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3번에 저는 기타라는 보기를 한 가지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각각의 보기를 입력을 해주셨으면 보기 오른쪽으로 자유응답형 추가라는 옵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옵션은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하시면서 그런 거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기타라고 되어 있고 기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서술형 칸이 생기는 설문조사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동일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처럼 지금처럼 기타를 입력하신 경우에는 자유응답형 추가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이 기타에 해당하는 서술형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지금처럼 질문명과 그리고 필수 여부, 보기까지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문항이 바로 등록이 되게 돼요. 우리 다음으로 복수 선택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복수 선택형은 하나의 문항에 대해 여러 개의 응답을 할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복수 선택형을 클릭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동물을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필수 여부는 필수로 둘 거고요. 보기는 저는 이번에 네 가지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에는 강아지, 보기 2번에는 고양이를 먼저 입력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좋아하시는 동물 있으세요? 코끼리, 또 좋아하시는 동물 있으실까요? 네, 기린까지 이렇게 네 가지 동물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복수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선택 방식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받아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유형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두 가지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이때는 한 가지를 선택해도 괜찮고 두 가지를 선택을 해줘도 괜찮기 때문에 최대 선택으로 두 가지로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들께서 두 가지 이상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최소 선택으로 두 가지를 지정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정확 선택으로 두 가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문항이 등록이 되고요.
사실 이 복수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빈도와 그래프까지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복수 선택형 문항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지를 않아요. 대신 하나의 문항에 대해 여러 개의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면 저는 우선순위형 문항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선순위형 문항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 우선순위형 문항이 복수 선택형이랑 어떻게 결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항을 한번 동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명에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이 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동물을 이 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필수 여부는 필수로 둘 거고요. 보기는 4가지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와 동일하게 1번에는 강아지, 2번에는 고양이, 3번에는 코끼리, 4번에는 기린 이렇게 4가지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우선순위를 2순위까지 물어볼 거기 때문에 순위 개수를 2가지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쭤보세요. 왜 순위 개수에 한계는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신데 우선순위로 순위 개수 1개를 지정하시게 될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것 1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이 되겠죠. 그럴 때는 우선순위형 문항이 아니라 단일 선택형 문항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위까지 여쭤볼 거기 때문에 순위 개수를 2가지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다 설정을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도 여기까지는 혹시 다 등록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매트릭스형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매트릭스형 문항은 동일한 보기, 동일한 척도에 대해서 여러 개 문항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 형태의 질문입니다. 매트릭스형 문항을 같이 클릭을 해줄게요. 저는 여기에 질문으로 다음 여행지에 대한 여행 선호도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지에 대한 여행 선호도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마찬가지로 필수 여부는 필수로 둘 거고요. 세부 질문은 2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산, 계곡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2번째로는 바다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보기는 5가지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에는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부터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이렇게 5가지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선생님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저는 보기 1번에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보기 5번으로 갈수록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것 순서로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빈도만 보시게 된다면 문항을 어떻게 사용을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추후에 이제 평균 점수,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나 선호도에 대한 평균 점수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저처럼 보기 1번에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보기 5번으로 갈수록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것 순서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는 숫자 1로 입력이 되고요. 보기 5번은 숫자 5로 입력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것 순서로 입력을 해주셔야 추후에 선호도가 높거나
만족도가 높을 때 숫자가 5점에 가깝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추후에 점수화를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보기 1번에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5번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것 순서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몇 가지 안 남았어요. 이번엔 서술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서술형으로 사용하시는 가장 많은 문항 유형이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라는 문항일 거예요. 지금처럼 기타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작성해도 되고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문항이겠죠. 이런 기타 건의사항 같은 문항은 필수 여부를 필수 대신 선택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필수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 모든 응답자분들이 반드시 2글자 이상 응답을 해주셔야 응답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의사항이 없으신 분들께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건의사항이 없는데 응답이 마무리가 안 된다. 이렇게 문의를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타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필수 여부를 선택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건의사항처럼 어떤 분들은 짧게 작성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길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죠. 이런 조금 길게 작성하실 수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응답 유형을 장문 응답형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수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여부는 다른 문항과 동일하게 필수로 할 거고요. 좋아하시는 가수는 주로 단답형으로 입력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단문 응답형으로 두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과 필수 여부, 응답 유형까지 모두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여기까지는 혹시 다 나오셨을까요? 여기까지는 다들 사용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설문 DB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이 설문 DB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학기 말 또는 연말이 되시면 교육과정평가용 설문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때 선생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문항들을 저희가 아카이빙해 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선생님들 기준에 맞다면 단순하게 클릭만 이용해서 바로 문항을 등록시켜 주실 수 있는 문항 유형이에요. 지금처럼 설문 DB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특정한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쭉 문항을 보시다가 나 이 문항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해당하는 문항 구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척도를 지정해 주신 다음 등록하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마음에 드시더라도 옆에 보이는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완전히 선생님들 사용에 맞게 문항에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문항 만드는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선생님들께서 학기 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반장선거나 학급 회장선거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장선거나 회장선거처럼 사진이 들어갔을 때 좋은 문항을 만들 때 사진과 같이 문항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반장선거나 회장선거는 여러 후보들 중 한 명을 선택하는 문항 유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선택형을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혹시나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컴퓨터에 가지고 계신 사진이 있으시다면 같이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지만 컴퓨터에 사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화면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일 선택형으로 들어오셨으면 먼저 질문을 입력해 주셔야겠죠. 다음 후보 중 우리 반 반장이 되었으면 하는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반장이 되었으면 하는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다음으로 이제는 사진을 넣어줄 거예요. 사진을 넣으실 때는 질문명 콤보 박스, 저희는 주로 이걸 콤보 박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명 박스에 깃발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 깃발 모양 오른쪽으로
이미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 속성이라는 팝업 창이 하나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업로드 탭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 파일 선택,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바로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서버로 전송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크기만 조절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문항에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로 문항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필수 여부는 저는 필수로 둘 거고요. 보기는 기호 2번까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에는 기호 1번 라이언, 보기 2번에는 기호 2번 어피치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질문명과 필수 여부, 보기까지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설문 문항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문항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같이 한번 문항을 쭉 다 만들어 봤고요. 제가 앞서서 선생님들께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3번 문항 있죠? 우선순위형 문항을 1번에 남자로 응답하신 분들께만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이럴 경우에는 이 3번 문항, 우선순위형 문항에 수정을 클릭하신 다음 필수 여부에서 필수 대신 조건을 선택을 해주시고 옆에 나타나는 빈칸에 문항 1번에 남자일 경우만 활성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들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 받고 싶다, 기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보기 두 개를 모두 다 클릭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거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드셨을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우선순위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항 3번이죠. 문항 3번이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문항 1번도 있고 문항 2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건을 걸 수 있는 건 문항 1번밖에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조건을 걸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문항 앞에 단일 선택형 문항이 있을 경우에만 조건을 걸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조건을 걸어주셨다면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방금까지 필수였던 필수 여부가 조건, 문항 1번의 답은 1번과 2번인 경우 활성화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걸 선생님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조건을 거시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설문 문항 다 만드시고 설문지 순서까지도 다 배치 마치시고 가장 마지막에 조건을 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가 조건 자체가 설문 문항 번호에 붙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설문 문항의 순서를 바꾸시게 될 경우 조건이 필수로 바뀐다라는 팝업 창이 하나가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방금까지 걸어두었던 조건이 필수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조건을 거셔야 될 경우에는 설문 문항 다 만드시고 설문지 순서까지도 배치를 마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조건을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문항을 다 한번 같이 만들어 봤고요. 문항이 완성이 됐다면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설문 등록도 다 했어요. 그리고 옵션도 다 설정을 해주었고요. 설문 문항도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해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걸 진행을 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개요도 입력을 했고요. 문항도 등록을 했고요. 검증도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설문지 검증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쵸, 설문지를 게시하고 배포를 하셔야겠죠. 유레카에서는 현재 세 가지 네, 선생님들께 배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축 URL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 바로가기 URL을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때 단축 URL이나 설문조사 바로가기 URL을 카카오톡 메시지나 혹은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처럼 SNS로 발송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응답자분들께서 휴대폰에서 바로 클릭하셔서 응답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혹시나 이제 공문 같은 데는 선생님들께서 이거 복사하셔서 링크만 해당하는 링크로 걸어주시게 된다면 바로 마찬가지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정통신문 같은 곳에 이 QR코드를 이용 정말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QR코드 이용하시면서 설문의 응답률도 많이 올라간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QR코드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QR코드를 사용하실 때는 이 QR코드를 저장하셔야겠죠. 이 QR코드에 마우스를 두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혹은 사진 저장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때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혹은 사진 저장을 클릭해 주신 다음 저는 바탕화면에 QR코드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고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문서가 한글 파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파일에 붙여 넣으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한글 파일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방금 저장한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쭉 드래그해서 해당하는 파일에 그대로 놔주시기만 하면 QR코드가 등록이 됩니다. 지금 저는 아무 틀이 없이 그대로 끌어다 놨기 때문에 크기가 바로 이 해당하는 크기로다가 나타났지만 선생님들께서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고 아니면 혹은 해당하는 틀을 지정을 해주시고 지금처럼 드래그를 해주시게 된다면 그 사이즈에 맞게 QR코드가 바로 적용이 돼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포하는 방법까지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과 잠시 동안 이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지금은 저희가 응답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기 때문에 제가 앞에 띄워놓은 QR코드나 혹은 채팅창에 입력해드리는 이 설문응답 주소를 이용해서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한 3분 정도, 2분, 3분 정도만 응답을 받아보고 응답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설문조사 사용하시면서 혹은 설문조사 교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혹은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응답하시는 동안 제가 해당하는 내용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응답을 다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응답했다고 한 번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응답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둔 QR코드나 혹은 채팅창에 입력된 설문조사 링크를 활용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딱 10분만 응답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10분이 되거나 혹은 48분이 되면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한번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응답 결과를 확인해 보기 전에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레카에서는 응답자가 쌓이게 되면 응답자가 쌓이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9명에서 10명으로 응답자가 늘었죠.
지금처럼 바로바로 응답자가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응답자가 생기시게 된다면 더 이상의 설문조사 수정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배포하시기 전에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테스트하신 응답은 제가 지금부터 지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하신 결과 이상이 없다면 그때 발송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테스트하신 응답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관리에 응답자 수 확인하기라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오른쪽 하단에 응답자 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곳에서는 우리가 받았던 응답에 대한 중복 검증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여기는 임의대로 작성된 설문응답 같아요. 임의대로 작성된 응답 같은 경우에는 응답 내용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응답을 지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 선생님들께서 응답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지우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 경우에는 위에 보이는 응답 내용 전체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일괄적으로 응답을 한 번에 다 지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응답 내용 전체 삭제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 부분이 응답 선생님들께서 응답 내용을 삭제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해당하는 응답 내용을 서버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서버에서도 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종종 실수로다가 지우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도 공동 연구하시던 분이 한 300건 정도의 응답을 받으셨는데 실수로다가 다 지워버리셨다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혹시나 복구시켜 주실 수는 없나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었는데 저희도 이제 개발자분이랑 이제 이곳저곳에 수소문을 해보긴 했지만 이미 저희 서버에서 날아갔기 때문에 서버 자체에서 지워졌다 보니까 저희도 복구를 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응답 내용 전체 삭제 혹은 응답 내용 삭제하시기 전에는 내가 이 부분을 지워도 되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내가 지워도 된다라고 확신이 드실 때 그때 삭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받았던 중복 검증의 내용은 마찬가지로 화면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엑셀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응답의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저랑 같이 따라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 설문조사 관리 페이지를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의 결과를 확인할 때는 설문조사 관리에 통계 분석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하게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신 응답에 대한 결과가 빈도와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로 제공이 되지만 원 그래프로도 바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일괄적으로 그래프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그래프 제목 오른쪽으로 있는 짝대기 3개 버튼을 클릭해서 각각의 개별 그래프로도 파일을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별에 대한 문항은 남자는 2분이 응답을 해주셨고 여자분은 8분이 응답을 해주셨네요. 지금은 기타에 대한 응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같은 경우에는 자유응답형 추가를 선택을 해놨었죠. 해당하는 내용은 응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은 기타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리고 기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자유응답형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응답형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게 된다면 순서대로 응답이 쌓인 만큼 순서대로 이곳에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그래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남자분은 2분, 여자분은 8분인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나는 남자에 대한 그래프 빼고 여자랑 기타에 대한 그래프만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아래 범위에서 남자 버튼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남자 그래프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쭉 확인을 하시다가 나는 다시 남자에 대한 그래프도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아래에 있는 범위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동물이에요. 좋아하시는 동물은 강아지가 8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고양이, 코끼리, 기린 모두 4분, 4분, 4분 이렇게 응답이 받아졌네요. 복수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빈도표와 그래프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추천드렸던 게 우선순위형 문항이었죠. 우선순위형 문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순위형 문항을 보니까 1순위로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이 6분으로 가장 많으셨고요. 2순위로는 기린을 좋아하시는 분이 4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네요. 지금처럼 빈도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순위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추후에 선생님들께서 가중치를 주시거나 혹은 특정한 처리를 해주시면서 추가적인 통계 분석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이 우선순위형 문항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여행에 대한 선호도는 산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바다도 마찬가지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바다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도 한 분 계셨네요. 지금처럼 응답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술형 문항이었죠.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수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서술형 문항은 아래에 있는 응답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응답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아이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좋아하시는 가수가 없으시거나 혹은 아잉이라고 작성을 해주신 분도 있으시네요. 지금처럼 응답에 대한 결과를 쭉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응답이 중복됐다고 해서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신 순서대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해당하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도 확인해 볼 테지만 빈도표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도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설문 DB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반 반장을 누구를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보통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많으면 기호 1번이 많이 당선이 되더라고요. 연령대가 좀 높으시면 기호 1번인 라이언이 좀 많이 당선이 되는 편이었고요. 연령대가 좀 낮으신 분들이 많으시면 기호 2번인 어피치가 많이 당선이 되는데 오늘은 기호 1번인 라이언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네, 오늘 선생님들께서 워낙 빨리빨리 잘 따라와 주셔서 저는 선생님들 오늘은 좀 연령대가 낮으시지 않을까, 피치가 당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응답의 결과를 확인해 봤고요. 이러한 결과는 위에 보이는 빈도표를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빈도표를 클릭하시면 리슐트 다운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이 리슐트 다운을 클릭하시면 제일 처음으로 호환성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선생님들 컴퓨터에 따라서 처음 오픈하시게 되면 조금의 로딩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설정하는 틀이 있다 보니까 조금의 로딩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는데 아마 금방 지금처럼 나타나실 거예요. 이 빈도표에서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결과를 그대로 엑셀 파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빈도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거나 혹은 중간 보고 혹은 여태까지 응답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시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 빈도표는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다음으로 원자료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원자료는 로우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요. 원자료를 여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호환성에 대한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 버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원자료를 클릭하시면 원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지금처럼 한 칸에 하나의 응답이 들어있는 원자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종종 저희 쪽으로 이 빈도표를 보내주시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선생님, 제가 이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어떤 분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빈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빈도 분석이 끝난 결과표예요. 이미 분석이 끝난 결과표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추가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한 칸에 하나의 응답이 들어있는 형태의 원자료가 필요하게 돼요. 그럼 원자료의 구성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줄, 가로 가장 첫 줄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가로로 한 줄 한 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아이유를 좋아하시는 우리 여덟 번째 분의 응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덟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성별은 여자분이셨고요. 좋아하는 동물로는 강아지와 코끼리, 1순위로는 강아지, 2순위로는 코끼리를 선택해 주신 분. 산과 계곡은 선호하시고 바다는 매우 선호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가수는 아이유, 그리고 우리 반 반장으로는 어피치를 뽑아주신 분이었네요. 지금처럼 가로로 한 줄이 한 사람의 응답이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원자료를 확인하면서 한 칸에 하나의 응답이 들어있어야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2번 문항, 우리 복수 선택형으로 사용했던 문항 있죠. 이 복수 선택형 문항을 보니까 한 칸에 두 가지의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확하게 두 가지를 받아봤기 때문에 두 가지까지밖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선생님들께서 제한 없습니다. 혹은 최소 선택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더 많은 응답이 나타났을 수도 있죠. 지금처럼 이 복수 선택형을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칸을 각각의 칸으로 다 나눠줘야 됩니다. 각각의 칸으로 나눠준 다음 이게 하나의 문항이다 라는 걸 재정립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사실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는 가급적이시면 복수 선택형은 추천을 드리질 않고요. 선생님들께서 우선순위형 문항을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원자료도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처럼 원자료 같은 경우에는 문항도 숫자로 그리고 보기도 다 숫자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문항을 보시고 보기를 보셨을 때 1번 문항은 어떤 문항이었는지 그리고 보기는 어떤 거였는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만 추후에 이 원자료만 다시 보시게 된다면 문항이 어떤 거였는지 보기는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자료를 저장하시는 경우에는 옆에 보이는 코드북도 함께 저장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코드북을 저장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보안성 질문이 나오시면 예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조금의 마찬가지로 로딩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코드북에서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에 대한 정보와 보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서술식은 포함되어 있는지 우선순위형 문항의 경우 우선순위 몇 개까지 받았는지 이런 해당하는 내용들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료를 저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코드북도 반드시 함께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작업 중이던 파일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빈도표, 빈도 분석까지만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서 빈도표만 다운받아 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오른쪽에 보이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트 3.0이라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뿐만 아니라 분선 분석과 상관 분석,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종종 선생님들께서 여기 왼쪽 메뉴가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키보드에 있는 F11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넘어오면서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앞선 분석과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빈도 분석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 성별에 대한 문항만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변수 리스트에서 성별을 묻는 문항이었던 문항 1번을 선택해 주신 다음 화살표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래프는 선택을 하셔도 괜찮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막대 그래프로 한번 받아볼게요. 다음으로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처음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이 닫기 버튼 아래쪽으로 팝업을 허용해 주세요 라는 팝업 창이 하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때 팝업을 항상 허용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앞서 봤던 결과와 동일하게 남자분은 2분, 여자분은 8분 응답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같은 결과는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PDF와 JPG 같은 이미지 형태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한글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한글 파일로 저장하시게 되면 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파일이 저장이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앞서 봤던 결과를 그대로 한글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편집이 가능해요.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선생님들께서 편집이 가능하시다 보니까 정말 간단하게만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처럼 분석 마치시고 분석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분석 아래쪽으로 바로 해석하셔서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같이 유레카 설문조사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알아봤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넘겼어요.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넘겼는데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혹은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에 대한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메일과 연락처 남겨드릴 거예요. 이 메일과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바로 이제 회의 종료해 주시기보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만족도 조사 참여하시고 나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려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바로 나가시기보다 이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시고 만족도 조사까지 다 끝났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때 회의를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사전사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유레카에서 진행을 하셔도 2개의 원자료가 따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원자료에서 편집을 하셔가지고 업로드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전조사를 구글에서 진행하셔도 사후조사에서 유레카에서 진행을 하신다 하도 T검정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혹시 구글 폼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글 폼에서는 원자료가 숫자 형태로 안 나타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분석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원자료처럼 같이 숫자형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혹시 그 해당하는 원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구글에서?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선생님께서 구글 폼에서 원자료만 받아주신다면 사후조사는 유레카에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고요. 사후조사만 유레카에서 진행하셔도 괜찮고요. 혹시나 이제 원자료가 안 받아지신다면 사전 사후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요.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 다 해주신 선생님들 계시면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어,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는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이 채팅창 주소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만족도 조사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잠깐 녹화 좀 종료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